중학생인데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공부를 쭉 해왔어요. 아, 그래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대단하네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몇 살이죠? 15살입니다. 아, 15살이면 애긴데. 근데 부동산이 뭐고 동산은 뭔가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이야기하고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 그러면은 그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한데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땅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파트나 빌딩 같이 땅에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 학생 대단한데요? 중학생이 그런 걸 어떻게 알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인 거네요. 누구나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군요. 아니에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빌려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부동산을 빌려 쓴다고요? 그러면 호텔이나 펜션에 놀러가서 이용료 내는 것들처럼 돈을 내고 집을 그냥 쓰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이용료를 어디다 내죠? 나라에다가 내야 되나요? 주민센터 같은 데다가? 집 이용료는 집주인에게 내는 거죠. 부동산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하, 그러면은 집 이용료가 하루 자는데 얼마일까요? 집 이용료는 하루씩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나 월세 중 집주인과 협의한 것으로 돼요. 이건 또 뭐죠? 전세? 월세? 그게 뭔가요? 월세는 월에 한 번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 번씩 집주인에게 100만 원을 내고 사는 거죠. 아, 전세는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신기한 제도인데요. 큰 돈을 주인에게 일단 주고 약속한 기간을 산 다음에 주인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아니, 주인에게 돈만 맡겨놓으면 맘대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그 돈을 주인이 그대로 돌려준다고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전세 살래요. 완전 개꿀인데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방금 든 생각인데 이용료를 내고 살 생각하지 말고 집을 그냥 사면 되잖아요. 이용료도 아끼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해요. 그렇네요. 뉴스에서 보니까 집이 막 몇 억씩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큰 돈을 언제 벌어서 집을 사나요? 근데 꼭 그 값을 내가 다 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에? 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돈을 뭐 빌려주기라도 한대요? 네, 맞아요. 부동산은 살 때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돈을 빌려준 대신에 매달 다달이 따박따박 이자라는 것을 은행에 내야 해요.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데 수입이 있어야죠. 아, 알겠어요. 알겠는데 돈을 빌려가고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하려고 뭘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나요? 에이그, 아까 담보로 해서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담보? 이자를 만약에 안 내면 담보 물건인 집을 은행이 먼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알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어떻게 알죠? 나라에서 가격을 딱딱 정해주나요? 뭐 무슨 동네 어떤 아파트는 얼마, 어떤 아파트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고요. 집뿐이 아니라 건물, 땅, 상가 등 부동산 가격은 팔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정해요. 헉! 정말로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10억, 아니 100억, 아니 그냥 100조에 팔면 되겠네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이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가 있군요. 에이, 아니요. 파는 가격을 정하는 거야 주인 맘이지만 그 가격을 누가 사줘야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살 사람이 없으면 싸게라도 팔아야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비싸게도 팔리고 싸게도 팔리고 하겠군요. 네, 맞아요. 그것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해요. 살려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팔려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죠. 우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싸게 사서 살려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비싸게 팔면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마치 생물과도 같아서 그 시기를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갖고 있다면 웬만하면 내가 산 것보다는 비싸게 팔리는 시기가 오기는 와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러면 부동산은 어디 가서 사나요? 사고 싶은 집에 내가 가서 이렇게 벨을 띵동 누르고, 이 집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팔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보면 누가 팔겠어요. 설령 판다고 해도 이 사람이 꼭 사고 싶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우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길 가다 보면 부동산이라고 써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부동산 사무소라는 가게예요. 팔고 싶은 사람도 부동산 사무소에 팔아달라고 하고 사고 싶은 사람도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사달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을 사던 팔던 빌려 쓰던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부탁하면 돼요. 물론 소수료라고 하는 수고비를 부동산 아저씨에게 드려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야, 오늘 학생에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겠어요.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으세요? 맞아요.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보면 텐트에서 살거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부동산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 사무소 이용 방법 같은 거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국어, 영어, 수학 수업만 있지 집을 구하는 방법이나 부동산 가게 이용 방법이나 부동산 사고 팔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그런 걸 가르쳐주는 수업은 없어요. 중학교 때가 아니라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라도 그런 걸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중학교 학생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 땅땅 무슨 땅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아, 이 학생 정말로 똑똑하네요. 야, 부동산 박사. 야, 끝.